네, 물리 스터디 무리 함수 시간입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이고요. 벌써 좀 있으면은 이제 다음 주면은 5달이 되네요. 오늘은 2025년 5월 23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자기학을 지난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전자기학 중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지난주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고, 오늘이 전자기학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동성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물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은 전자기학의 일부라는 걸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다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력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은 상대론적 전자기학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역학에 작용되는 상대성 원리의 예시부터 하나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기차, 그냥 차라고 할게요. 기차 레일 위에 있는 기차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사람 두 명이 요게 이제 쇠나 뭐 금속으로 만든 고리예요. 금속으로 만든 고리가 이렇게 차량에 사람 두 명이랑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석이에요. 얘가 자석, N극 S극이겠죠. B가 이쪽이니까. 그래서 N극 S극이 있는 자석이 이 레일 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통과를 할 거예요. 자석을. 그러면 기차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도선 고리를 싣고 가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장을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기차 밖에 이렇게 관찰자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가만히 있는 거죠. 자석은 가만히 있고, 그리고 이 도선 고리가 요 자기장을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속 규칙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전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선 고리에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 조금만 이제 저기 하면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이 기차에 타고 그 이동을 하는 게 있냐, 아니면 밖에 고정된 게 있냐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관찰을 하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관점이 다른데 다만 이제 발생하는 현상은 똑같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두 번째로 기차에 탄 관찰자, 이 두 사람이겠죠? 이 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정지해 있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지면이랑 저기 자석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왼쪽으로. 그래서 이 관찰자의 관점에서는 자석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러면 자기장이 변화를 할 거고 선속 규칙에 따라서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이제 기전력이 발생을 할 건데요. 그래서 그 기전력이 똑같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밖에 있는 관찰자랑 여기 그 차에 타 있는 관찰자랑 관찰 자체는 전혀 다르지만 그 관점이 다른 거죠. 왜냐면 얘는 이제 자석이 정지해 있고 얘가 움직이는 반면에 여기 탄 사람들은 본인들이 정지해 있고 자석이 움직이고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이제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똑같이 그 기전력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돼서 이제 옳은 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상대론적인 어떤 관점이고요. 그걸 이제 어,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제 전자기학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건데 그 기본적인 가정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가 첫 번째가 이제 상대성 원리인데 모든 관성 기준 틀에서 물리 법칙이 똑같이 성립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빛의 속력이 보편적이다 해서 이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그 어떤 기준 틀에서도 이제
광원의 운동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완전히 특수상대론으로 들어가서 특수상대론 적인 뭐 어떤 유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고 그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적어왔어요. 이렇게 로렌츠 변환식이라든가 해가지고 밑에 보면 이제 뭐 시공간의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상대론에서의 어떤 뭐 현상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그 나오는 식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적어왔고 뒤에 이제 메인이 뒤쪽 여기거든요. 상대론 쪽 전작이야.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렌츠 변환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어떤 뭐 정지한 기준 틀이다. 그럼 걔를 이제 S라고 할 거고, 뭐 걔가 아니면 이동하는 관찰자에 대한 기준 틀이다. 그럼 걔를 S 바라고 이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S의 시공간 좌표를 이제 X, Y, Z, W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그 S 바 같은 경우는 X축 방향으로 속력 V로 등속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X축 방향으로 하는데 요거를 뭐 임의의 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럼 X축 방향을 임의의 방향으로 확장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X축 방향으로 하는 이유는 가장 이제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X축 방향을 먼저 가정을 하고 그 4차원 좌표를 이제 X바, Y바, Z바, T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환식은 갈릴레오 변환식인데 그래서 시간이 고정이 돼 있고 Y랑 Z는 어차피 뭐 X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Y랑 Z는 그냥 나오게 되는데 X의 경우엔 이렇게 X에서 VT를 뺀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원래는 이제 기준틀이 이게 YZ 평면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X고 근데 이걸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Y바, Z바 이렇게 되고 이제 X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V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관찰자랑 여기 있는 관찰자랑 얘는 여기 있는 관찰자랑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물체 여기 뭐 M이라는 물체가 있으면 얘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쪽 방향이라서 이제 X, Y, Z가 되는데 얘 기준에서는 본인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물체는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변환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로렌츠 변환식도 무슨 뭐 원래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맨 처음 들어가면 무슨 기차에서 여기서 뭐 빛을 쐈는데 돌아와서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데 뭐 얘는 이제 움직이고 있고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고 안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냥 로렌츠 변환식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 YZ는 똑같이 그대로 있고요. 왜냐면 YZ는 수직이기 때문에 이제 독립으로 보고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방향이 이제 X 방향이기 때문에 X바가 감마에다가 X-VT를 곱한 것, 그리고 T바가 감마에다가 T-C제곱분의 VX 이런 식으로 곱한 것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감마를 1-베타 제곱 루트 1-베타 제곱분의 1로 쓰는데 베타를 이렇게 C분의 V 이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C분의 1 베타 X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로렌츠 변환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일단은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 이거 여기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여기서, 그러니까 갈릴레오 변환식에서 말하는 T 바와 T가 같다는 거는 네. 그, 저 파란색 관찰자한테 1초가 지나는 동안 노란색 관찰자한테도 똑같이 1초가 지난다. 그 얘기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주에. 그래서 그 절대적인 시계를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 시계를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손목 시계가 그 시계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렌츠 변환식은 그 시가,
움직이는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그 시간이 뭐 마이너스니까 항상 작을 테니까 네. 더 느리게 흐른다는 걸 반영하는 게 저 식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X 바도 그냥 X 마이너스 VT가 아니라 앞에 감마가 붙은 게 네네. 그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영향을 그대로 계산하면 저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네. 아, 그 기차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은데, 네. 그거는 이제, 약간의 홍보를 하자면 아기자기 시간에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 그럼 일단,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간의 구조가 나오고, 음, 일단은 이제 4벡터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될 텐데, t를, 원래는 그냥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단위나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x0로 그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 c를 곱해서 ct로 하면 얘가 이제 거리에 대한 것이 되죠. 그 차원이 되죠. 그리고 x도 x1, 그러니까 y를 뭐 y1, z를 z1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그 하거나 아니면 로렌츠 변환식으로 해서 얘를 x0,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그 변환을 해서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x0가 시간에 대한 텀이고 그 다음에 x1이 이제 공간에 대한 텀인데 그 x축에 대한 텀이죠. x축에 대한 텀인데 그럼 걔가 바꿨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서 이걸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감마, 마이너스 감마 베타, 마이너스 감마 베타, 감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기 0이고 여기가 단위 행렬이고 이런 식으로 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박민과 쌤이 한번 해주셨던 그런 뭐라 그랬죠?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뭐, 뭐 공변 벡터, 반변 벡터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람다는 이제 요 행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벡터를 그 성분이 4개인 집합으로 표시를 할 건데, 그 일반적인 이제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요런 애들처럼 이제 변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4차원에서 이제 내적을 하면 뭐 공변 벡터랑 반변 벡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적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요. A 뮤가 이렇게 뮤가 위에 있으니까 0, 1, 2, 3 얘가 위에 있고 그다음에 반변 벡터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놔서 걔를 이제 공변 벡터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되는데, 걔가 이제, 아니지. 요렇게 내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얘랑 같은데, 걔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어, 저기, 뭐죠? 로렌츠 변항식이나 아니면 뭐, 그 4차원 내적이나 이런 이야기들이었고요.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 그리고 불변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 A랑 B, 우리가 이제 시간하고 공간을 그 같은 취급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시간은 따로 절대적인 시간이 있고, 공간도 따로 절대적인 공간이 있어가지고, 뭐 전혀 이제 관련이 없고, 독립이고, 그래서 시계는 따로 돌아가고, 그리고 공간에서 어떤 뭐 시간에 따라서 어떤 뭐 움직임이나 이런 힘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특수상대론에서는 그 시간하고 공간이 이제 엮여서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이제 합쳐져서 시공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변 간격이라는 게 이 간격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리랑 같은 개념인데요. 근데 어떤 사건이 A와 B가 사건이 이렇게 있고 그 좌표가 이번에는 이제 시간도 포함이 돼서 이 좌표가 표시가 돼서요. 이런 식으로 4벡터로 표시가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A 1, 2, 0, 1, 2, 3 표시를 했고 B 같은 경우도 이렇게 0, 1, 2, 3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서 좌표가 각각 이렇게 돼 있을 때 변이에 대한
4벡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이제 빼주면 되겠고요. 벡터를 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건의 간격이라는 게 시공간 구조에서의 간격인 거라서, 그래서 요 L 간격 거리를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랬을 때 아까 그 4차원 내적에서 앞에 거 시간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들어갔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 d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d가 이렇게 표시돼서 이제 d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근데 얘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자면 x1 제곱 뭐 x2 제곱 이렇게 x3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음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C나 T나 D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일 텐데 여기가 빼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음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음수가 되는 것을 time like라고 하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간 같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조금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time like라고 하겠습니다. time like라고 해서 이제 D가 이제 0일 때는 공간 좌표가 동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L이 0보다 클 때는 스페이스 라이크라 그래서 이제 얘가 더 큰 거죠, 절대값이. 그래서 t가 0일 때는 이제 시간 좌표가 동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l이 0일 때는 l이 0일 때, 그러니까 얘랑 다 계산을 했더니 0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라이트 라이크라고 해서 이제 두 사건이 빛 신호로 연결되는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임 라이크의 경우에는 한 곳에서 일어나는 기준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로렌츠 변환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고, V가 이제 T분의 D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에서 B로 이동하게 되면 그 B가 일어난 순간에 이제 B를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라이크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이제 V가 이제 C보다 커야 돼요. V가 C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시공간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현재인 거죠. X축이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시간축이 돼 있고, X축은 공간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하면, 그러면 세계곡선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과거에서부터 이제 미래까지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 현재 그 지점을 통과를 해야겠죠. 원점을 통과를 할 거고. 그래서 이런 세계곡선이 있으면 빛은 요 경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t는 0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 t가 양수니까 이쪽이 미래가 되고 이쪽이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세계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요 점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이제 t가 어떤 뭐 t 프라임이라 t라고 할게요. 그냥 t가 t일 때 시점에서 이제 공간 좌표는 어느 정도 공간 좌표를 가질 거고 그때 이제 미래는 이런 식으로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개괄적으로 특수상대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먼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저 하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 시공간 그림 그려주신 게 네, 뭐지? 지금 그 위에서 그 좌표계라고 해야 되나요? 네, S랑 네, S바? 그 두 네, 개를, 그 다른 그 좌표계가 있을 수 다른 두 개 딴 거잖아요. 네, 저 그 시공간 그림이라는 거는 그 좌표계 하나를 고정해 두고 이렇게 그린 거인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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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은 그 뭐지? 다른 이제 그 관찰자? 다른 네, 좌표계가 있으면은 네. 뭐지? 저 시공간 그림도 한 번 더 그려줘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 좌표계 두 개를 얘기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그림 좌표계 그리거나 할 두 때. 개를 얘기할 때, 아, 위치가 뭐 다른 좌표계 두 개 말씀이신 거죠? 아,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하나 더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여기가 있다면 그러면 뭐 어떤 사건이 여기 뭐 잠시만요. 시간이 같아야 되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뭐 거기에 따라서 좌표가 뭐 이 지점인 곳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빛이 이동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 시간만큼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론적 전자기학인데요. 일단은 정전기와 정자기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이제 자성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떤 뭐 자석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전류에 의한 어떤 자기장이다, 이라는 것이 이제 상대론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태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도선이고, 얘가 이제 도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가 도선이고, 그리고 여기에 전하들이 쭉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다 전하예요. 전하인데 위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음전하고요. 밑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애들은 양전하입니다. 그래서 얘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보통은 뭐 아주 작을 거기 때문에 전하 밀도 람다를 가지고 람다인 상태에서 이제 음전하와 양전하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두께는 무시하겠죠. 일반적으로 두께는 무시하고 그랬을 때 도선 안에서 음전화 같은 경우는 왼쪽 방향으로 이제 V로 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거고 양전화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방향으로 V로 가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선에 그러면 전류가 일단 흐를 텐데요. 총 전류가 2 람다 V 이런 식으로 총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도선의 중심에서부터 저 축이죠. 요 축의 중심에서부터 S만큼 떨어진 거리에 도선 밖에 이제 Q라는 어떤 점전화가 있다고 하고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U라는 속도로 이제 움직인다고 등속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네,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도선의 입장에서 보면 Q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전류 밀도가 마이너스 람다랑 플러스 람다로 이렇게 둘이 전류 밀도가 같은데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상쇄가 돼서 그러니까 얘네가 볼 때는 이제 중성이니까 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전하가 없겠죠. 전하가 없으니까 이제 Q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Q의 좌표계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Q의 좌표계에서는 요 도선 자체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U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선 자체에 있는 어떤 전하들도 사실은 이제 여기 도선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도선에 대해서 전하들이 이쪽 V 속력으로 그리고 뭐 양전하는 오른쪽으로 이제 V의 속력으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는 요 전하들이 왼쪽으로 뭐 V-의 속력, 그리고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아니고 얘가 이제 U의 속력으로 가는 그 좌표계에서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속력이 얘보다는 더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U를 이제 U가 V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V-가 이제 V+보다 이렇게 크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 음전하가 원래는 요만큼의 간격이 있었을 텐데 근데 길이수축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길이수축 때문에 요 거리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좀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도선상에서 얘가 봤을 때는 어, 음전하가 밀도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양전하가 밀도가 훨씬 더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도선 전체가 음전화로 대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알짜 음전화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전기력을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그냥 계산을 한 식인데요. V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요거는 뭐 나중에 제가 노트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람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길이 수축을 할 때 요 감마만큼의 배수 차이만큼 길이 수축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밀도 자체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커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복부 동선이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위에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감마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만큼이 곱해져서 이제 커지게 되고 람다 플러스의 경우는 감마 플러스만큼이 이제 곱해져서 조금 밀도가 작아지게 되니까 그렇게 돼서 알짜 음전화가 존재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를 실제로는 얘인데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데 우리가 아까 V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계산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S 바에서 알짜 선전하는 람다 플러스랑 람다 마이너스를 더한 게 되겠죠. 더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까 람다 제로에다가 여기 감마 플러스에서 감마 마이너스를 뺀 것이 되겠고 그렇게 됐을 때 알짜 선전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전화 밀도가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 텐데 요거는 이제 정전기학이나 아니면 뭐 그 앞부분에서 나오는 식인데 그냥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2파이 엡실론 제로 S분의 람다 R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전기력은 Q 곱하기 E가 되니까 전하량이 이제 Q라고 했으니까요. Q 곱하기 E가 되니까 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이 Q가 이쪽 방향으로 또는 뭐 얘가 이제 음전하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어쨌든 전하가 있으니까 이제 힘을 받게 될 거고 전기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도 얘가 어떤 힘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 현상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이쪽으로 끌린다라고 하면 이, 이 상황에서도 얘가 이쪽으로 끌려야 될 테니까 그것을 이렇게 S에서 볼 때 이제 Q가 받는 힘을 계산을 해보면 감마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걔를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근데 이제 C제곱이 엡실론 제로 뮤 제로의 분의 1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그리고 람다 V가 I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자기력에 대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력이라는 게 Q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력이구나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먼저 받고 넘어갈게요. 근데 S 프라임에서 볼 때요. 여기요. 네. 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S 바라 참. S 바에서는 속도가 없으니까 자기력을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였죠? 네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S바에서는 전기력이었던 현상이 S에서는 전기력은 아니니까 자기력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장을 어떻게 변환을 하냐. 우리가 이제 전기장이나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전자기학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장을 변환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일단은 위에서 했던 가정이 사실은 은연중에 가정을 했었어요. 이 Q도 전하량이 변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특수상대론을 역학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뭐 질량도 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전하량 같은 경우는 불변으로 은연중에 가정을 하고 넘어갔고 그것처럼 이제 장의 변환에서도 전하는 불변량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변환 규칙은 같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장, 그 전자기장이나 전기장이나 자기장 이런 장의 경우는 어떤 한 곳의 장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곳에서의 전자기적인 성질이 이제 모두 다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의 경우는 원인과 무관하게 이제 변환 규칙이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평행판 측정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체로 이루어진 평행한 어떤 판이고, 그리고 얘도 이제 도체로 이루어진 평행한 판이고, 길이가 이쪽 x 방향으로는 L0, 그리고 Z축 방향으로는 W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함일도가 면 전함일도로 여기가 음전하로 대전돼 있고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 그리고 이쪽이 양전하로 대전돼 있고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고요. 요게 정지 상태에 있는 계에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S가 되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S0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B의 경우는 걔 자체가 이제 우리가 V의 속도로 등속 운동하는 그러한 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제 V의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는 개를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은 뭐 W나 이런 애들은 안 변할 거고 여기 있는 뭐 거리도 안 변하겠죠. 근데 길이 수축 때문에 요게 L로 변할 거고요. 그리고 시그마 원래 있던 시그마 제로가 이제 시그마로 전하 밀도까지 이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0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지 상태이고 표면 전하가 이렇게 되니까 E0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하니까. S계 같은 경우는 이제 E가 여기가 시그마로 바뀌니까 식이 여기가 제로가 빠졌죠. 여기 제로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길이 수축을 할 때 L0에서 이제 L로 길이 수축을 할 때 이런 관계식으로 길이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밀도 같은 경우는 그럼 얘가 감마 제로분의 1만큼이 되니까 이제 전화밀도 같은 경우는 감마 제로 배가 돼서 이렇게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와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수직, 요걸 말하는 거고요. 요 어떤 전기장의 경우는 시그마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전함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하는 만큼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나란한 경우에는 변화가 없겠죠, 당연히. 나란한 경우에는 변화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 세워놨다. 이렇게 세워놨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변화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기장만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모두 있는 경우는 이제 S0라는 개가 있고, S라는 개가 있고, S바라는 개를 이렇게 세 개의 개를 생각을 할 텐데, 그 S라는 개는 V0의 속력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고, 그다음에 S 바라는 애는 V 바의 속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에서 볼 때는 표면 전류가 존재를 하게 돼요. S에서 S0에 정지한 어떤 여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에서 볼 때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그쪽에 이제 표면 전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도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S 바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그 EY 바라는 게 아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쪽 방향
자기장이 되겠죠? 이쪽 방향 자기장이 되겠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EY 바가 엡실론 제로분의 아까 시그마 바로 이제 변환이 되면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바의 형태로 이렇게 EY 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BZ 바가 뮤제로 마이너스 뮤제로 곱하기 이제 시그마 바 V 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V 바는 아까 맨 처음에 그 속도 관련된 식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속도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감마 바는 V 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감마 바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시그마 바가 이게 계속 제로 들어가고 바 들어가고 해서 저도 좀 많이 헷갈렸는데 그래서 요 인덱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네,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바라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감마바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제 감마 제로에다가 시그마 제로를 곱한 거니까 요 EY 바와 이제 BZ 바를 아까 이제 EY 바가 이렇게 됐고 BZ 바가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다가 요런 애들을 같이 때려 넣어서 그 계산을 해보면 감마 제로분의 감마 바 곱하기 이제 E 제로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BZ 바 같은 경우도 BZ 바가 요거였죠. 이제 시그마 바가 얘였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도 이제 시그마 바를 시그마로 다시 고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감마 제로분의 감마 바는 루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표현이 되고 얘를 정리를 하면 감마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EY 바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얘였으니까 걔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Z바의 경우는 아까처럼 BZ바가 요거였죠. 그리고 감마 제로분의 감마바가 요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였으니까 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 주어진 것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주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적당하게 이제 잘 조합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엡실론 제로 뮤제로가 아까 c 제곱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엡실론 제로분의 뮤제로 이런 애들을 이제 바꿔주면 엡실론 제로 뮤제로 네 이런 애들을 이제 바꿔주면 빛의 속도가 들어간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가 또 있으실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장텐서를 오늘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수식 전개는 조금만 참으시면 네, 아, 네. 지금 여기까지의 논리 전개들이 다 뭐지? 전하가 이렇게 플러스 Q 가지고 있는 그 입자를 해가지고 열을 따라다가 이런 걸로 간주한 다음에 지금 로렌츠 변화 막 적용하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 제가 지금 물리 잘 몰라서 그런데, 전하를 막 입자로, 그러니까 막 전하랑 막 전하 사이 막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하가 전하를 당긴다? 네. 혹시 그런 것도 로렌츠 변환으로 막 바뀌는 건가요? 전화가 전화를 당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 단어를 모르겠습니다. 평행, 축전기? 네, 측정기. 네, 평행판? 거기에 이제 플러스 Q라는 전하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네, 네, 네. 그게 그냥 플러스 Q라는 전하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랑 또 실은 이렇게 플러스 Q랑 플러스 Q까지 이렇게 상호작용도 막 있어가지고 할 것 같은데, 아, 네. 이제 지금은 네네. 지금은 그 아까 S0K에서 볼 때는 얘가 그냥 정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네.
정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음전화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고요. 균일하게. 그리고 여기는 양전화가 이렇게 균일하게 깔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화 밀도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질문하신 것을 이제 이해하기로는 그 전하들끼리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여기서는 그냥 정지 상태니까 정지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S라는 계에서 봤을 때는 요 평행판 축전기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전하들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잖아요. 측정기가 이동하니까 같이 측정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하가 이동하는 상황이니까 전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아, 사이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지금 되셨나요? 많은 부분이 이제 좀 안 잡혔었는데 덕분에 잡혔습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의 성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운동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얘는 지금 V0로 가고 있고, 얘는 V 바로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B의 성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을 막 그렇게까지 막 많이 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나란한 B가 그러니까 자기장이 어떤 성분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운동하고 나란한 B의 성분이니까 X축 방향의 B 그 자기장의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코일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코일을 가지고 왔고 그 이런 식으로 이제 I라는 전류가 흐를 때 그 코일에는 그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손 법칙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뮤제로 NI라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앞에 배우거든요. 전자기학 앞에 정전기 쪽에 배우는데 이런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S바에서 본 경우는 S바는 이쪽 방향으로 V0로 가는 계이니까 요 전체 길이가 요게 원래 L이었으면 이 L이 이제 짧아지겠죠? 뭐 L0였으면 L로 짧아지겠죠? 그 짧아지는 만큼이 이제 감마배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길이가 짧아지니까 얘가 이제 아니 너 말고 잠시만요. 시리가 나왔네요. 네. 얘 아닌데 네. 좀 당황스럽지만 네. 길이가 짧아지는 만큼 요 얘가 이제 선밀도거든요. 선밀도. 그래서 길이가 짧아지는 만큼 그 선밀도가 늘어나게 되겠고, 그리고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느려지는 효과로 이제 I 바가 이제 감마분의 I로 시간이 느려지는 효과가 생겨서 그래서 BX가 BX 바가 이제 BX 얘가 이제 캔슬이 될 거잖아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보면 여기죠. 여기다 대입을 해서 보면 감마가 둘 다 캔슬이 될 거니까 이제 bx 바와 bx의 관계가 이제 똑같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장의 변환 공식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변환 공식을 쭉 이렇게 써왔는데 x축 방향으로는 둘 다 변하지가 않고요. y축 방향으로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감마 곱하기 EY 빼기 VBZ 이런 식으로. 그리고 B도 Y축 방향으로는 감마 곱하기 BY 더하기 C제곱분의 V의 EZ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그리고 Z 방향 성분은 아까 이제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Y 방향 성분처럼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이제 Y랑 인덱스만 이제 좀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부호도 그 Y 방향, Z 방향 그 어떤 뭐 전기장의 부호나 그 방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호도 좀 바꿔줘서 이렇게 그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Z 바가 감마 곱하기 Z
더하기 V, BY 이런 식으로 나오고 봐도 이제 감마 곱하기 BZ 빼기 C제곱분의 V, E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변환 공식이고 이 중에서 특별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아까 그 S라는 기에서 자기장이 0일 때가 있겠죠. 자기장이 0일 때는 B 바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y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 z를 이렇게 z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자기장이 0일 때, 그렇죠. 자기장이 0일 때 이제 b 바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걔를 이런 식으로 바로 표시를 했을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v 바가 이제 vx 아니죠. v 벡터입니다. 이거 표기를 조금 잘못했는데 v 벡터가 이제 vx 햇이라고 하면 그러면 b 바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c제곱분의 1에 v 크로스 2 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S계에서 아까는 b가 0이었을 때니까 이번에는 e가 0이었을 때를 살펴보면 같은 방식으로 이 바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V 크로스 B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장텐서까지 할까 하다가 장텐서는 못했어요. 장텐서 좀 어려워가지고 일단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네, 발표를 마쳐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요거는 저기 디스코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약간 수식만 쭉 나열한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사실 그게 먼저 말씀해 주셔도 돼. 뭐 다른 거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계산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참에 좀 덕분에 네. 되는구나 하고. 저도 학부 때 한번 해보고, 쭉 까먹고 있다가, 이제, 네. 다시 이제 준비한다고. 네. 좀, 책도 좀 보고, 네. 그렇게 좀 저도 해서. 예. 그러니까 저도 몇 개 케이스만 해보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봤어가지고 네네네.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강사원 선생님, 아, 네. 마지막에 특별한 두 가지 경우에서 제가 네. 앞에 그림을 기억을 못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느 상황을 보고 싶은 건지가 제가 확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변환 네네. 공식이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얘는 이제, S계에서 이제 B도 있고 E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네. 만약에 이제 B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나 라는 거고요. B 바가 어떻게 되나 라는 거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E가 0일 때는 E 바가 어떻게 되냐 이런 상황입니다. 음,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보이는 페이지 위쪽에 있는 저 네. 식 6개가 네. 그 처음에 보여주신 그 약간 평판 두 개, 네네. 그것을 여기에다가 자기장까지 있는 것을 고려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공유는 일단 중지해 볼까요? 네. 공유 중지를 해보겠습니다. 어, 저, 그, 죄송한데, 제가 뒤늦게 들어와서 혹시, 어,
거의 끝날 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아, 그 맨 처음부터 한 번만 쓱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 아, 했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까 네, 지금 제가 지하철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처음에 뭐 했냐면, 쓱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 전자기학에 작용되는 상대성 원리가 어떤 예시가 있느냐를 한번 쓱 봤고요. 그래서 기차가 있고 맨날 하는 거잖아요. 기차에다가 뭐 실어놓고 뭐 광원을 실어 놓는다든지 등등 네네. 해서 이제 자기장을 통과했을 때 얘가 기전력이 유도가 돼서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를 텐데 그 전류가 밖에 있는 관찰자는 어떻고 안에 있는 관찰자는 어떻고를 한번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특수상대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뭐 네네. 고립식 변환식이 어떻게 되니 그다음에 그 시공간 구조나 그랬을 때 이제 그 승열식이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네. 절차원 매적이 어떻게 되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거리죠. 사건에 대한 시공간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시공간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상대론적 전자기학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어 정전기학에서 이제 자성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 걔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 S라는 걔는 얘가 도선이 움직이지 않는 걔 그리고 S 반은 그러니까 도선이 움직이는 그 뭐냐 얘는 이제 전하인데 이 밖에 있는 전하가 움직이고 있는데 S 반은 이 밖에 있는 전하를 따라서 움직이는 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기서 전하 밀도가 다르게 바뀔 테니까 상대론적으로 바뀔 테니까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전하 밀도가 바뀌면 이제 여기 알짜 전하가 생기는 거죠. 그 알짜 전하만큼 힘을 전자기력을 받게 될 거고 그럼 그 전자기력은 여기서도 전자기력은 아닐 테지만 얘가 어떤 힘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장의 어떤 자기력의 형태로 나타나겠다 그 얘기들을 조금 이렇게 봤고요 여기는 그냥 계산이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이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봤는데, 기본적인 가정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전하가 불변량이다라는 가정이었고, 그 다음에, 어, 장의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이제 변환 규칙이 같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깔고 가서, 이제 평행판 측정기에서, 어, 상대론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뭐 밀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쭉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기장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쭉 계산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기장만 있으면 약간 반쪽짜리니까 자기장이 추가적으로 또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계산을 좀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기장 같은 경우는 X축과 같은 방향에서는 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자기장 같은 경우에도 그럼 X축과 같은 나란한 방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코일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해봤고요. 그때 이제 같게 나온다는 것도 확인을 해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환 공식이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저기 자기장이 0일 때랑 그 다음에 그 전기장이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봐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나중에 한번 또 늦게 들어왔으니까 보겠습니다. 저도 장 부분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직접 계산은. 아, 네네. 그 위에까지는 이제 학부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장 부분은 처음이라 좀 다시 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약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유를 중지해 보겠습니다. 다시,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텐서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텐서 하려다가 못하고 네 텐서로 해가지고 막 식들이 막 난무하는데 네 그 부분은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걔는 좀 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텐서를 하셨으면 모두가 무아지경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저, 그, 아, 네네. 그 예전에 저 네. 이제 뭐 이제 저는 듣다 포기를 했는데 그 텐서까지 하고 뭐 아인슈타인 노테이션 같은 거 가져와서 막 그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 수업을 예전에 들었던 좀 생각도 나고 그때 좀 뭐라고 할까. 저는 사실 포기를 했었거든요. 전자기학 이제 상대론까지 가가지고 보면은 도대체 뭐 뭔 소리지도 모르겠어서 그런 이제 저희는 사실 X, Y, Z 세 개만 들어가도 버겁잖아요. 근데 텐서까지 가니까 그게 좀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남아서 그리고 다시 사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론만 해도 저런데 일반 상대론까지 갔다는 게 이것도 좀 항상 궁금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알고 싶은 욕망이 조금 있지 않나 마음 한켠에. 근데 그러려면 다 리만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결국 리만 기하가 나오니까. 코러스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강의에 들어온 것 같아. 또 그 네. 녀석이야. 네. 네, 아무튼. 의외로 재밌습니다. 탄서. 어, 네, 어, 윤현민 선생님, 네. 네.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 전자기학 관련된 지식이 일반 물리학 2,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배우는 대학생들 배우는 거기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상기하면서 들으니까 이제 설명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좀 이제 여기 특수 상대로 적용했던 게 이제 납득이 또 됐고 그래도 이제 먼 소리구나만 좀 나도 됐고요. 또 실은 여기 조인한 이유가 저는 이제 확률 미분기야 시간에서 좀 텐스 칼큘러스를 이제 훈련 중에 있는데 계속 지금까지도 해서 상대론 같은 경우는 X, Y, Z, T 해가지고 코디네이트 마치 4차원 매니폴드를 이제 다룬다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하나 보고 꽂혀서 들어온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무리함수 시간이 오면은 이제 텐스 칼큘러스를 이제 트레이닝 한 거를 물리로 적용한 거를 이제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 좀 제일 꽂혔던 거는 이제 상대론이었고, 근데 어떤 재료를 해야 될지를 몰랐었는데, 이제 당장 특수상대론 이야기를 로렌스 배나 직접 해주면서 설명해 주시고, 전자기학도 끼워서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뭔가 그런 재료들이 쌓여가는 내면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 칼큘러스 얘기를 이제 좀 더 늦지 않게 꺼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좀 그런가? 그러면, 네네. 장텐서 부분을 윤현미 쌤이 좀 해주시면.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제, 그럼 저는 오히려 환영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게 물리 지식을 몰라도 되려나요, 그거는? 지금 텐서 칼큘러스, 여기서 다룬 수준으로 끝납니다. 저는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찾아보면, 그러니까 저는 의향이 좀 있어서, 네네, 그러면 그러면. 오늘 사실 네네. 아까 이걸 그죠 올려 마라 하다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안 했는데 뭐 당연히 소스야 많지 않겠습니까? 그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바로 이제 좋습니다, 오히려. 예, 지금 제 파일 3개를 올려놨기 때문에 디스코드에 올려주신 거죠? 물론 이제 다른 거를 찾으실 수 있지만 이제 소스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아, 아, 저는 참고로 그리피스 전자기학을 참고했습니다. 그리프.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확보해서 쓰는데. 이건 디퍼런셜 폼으로 일단 표현을 한 거라서 사실은 뭐 그쵸. 뭐가 또 좋지? 그냥 위키피디아에 일렉트로마그네틱
텐서 치면은 나오거든요. 예, 위키피디아 보고 하셔도 뭐 대충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그 저 상대론 설명을 그 XYZT 약간 그렇게 꺼내는데 뭐지? 그 미분기화 언어를 좀 계속 넣고 싶다라는 그 내면의 그게 있었어가지고 전 오히려 좀 기회를 이렇게 잡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 이제 막 무슨 그렇다고 게이지 이론해서 뭐 무슨 프린시팔 번들이 어쩌고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이제 조금 다른 또 좀 멀리 가는 거고. 근데 그 전 레벨에서 그냥 F 메뉴 뭐 하는 그것까지만 하면은 저희가 매트릭을 쓰긴 하는데 플랫 이게 인 시그네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서 나올 뿐이지 플랫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분기의 그 구조가 조금 막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요. 거기까지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코바리언트 데리베티브도 어떤 그 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그것도 이제 저희가 그냥 하면 레비시비타 커넥션 이렇게 해서 감마 IJK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안 나오고 그냥 A 뮤 이것만 붙어갖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차이는 있다. 아, 네. 그 뭐지 디스코드 올려주신 거랑 같이 해가지고 잘 정리해 보면서 저도 막 복잡하게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적용해보고 아까 그 배종성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그 텐서랑 텐서 필드 여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잘 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감사합니다. 발표는 해주신다면 언제 가능하신지? 그 스케줄 제가 한번 스케줄 한 번만 봐볼게요. 어 지금 6월 20이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남윤호 선생님께서 연력학 파트라고 써주셨는데 네. 그 바로 다음으로 그냥 해버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혹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관련 내용이니까 다음 주로. 다음 주는 연력학을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가로사무소. 네. 다음 주에 해주시면은 제가 한 주 밀려서 좋긴 한데. 근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근데 발표를 하려고 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제가 남들 못 알아듣는 내용을 막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긴 해가지고 정말 이것도 설계를 또 잘해야 될 것 같긴 해. 설계를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배동성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또 저는 강민과 선생님 해주신 것처럼 계산 직접 해주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 정서를 또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텐스 칼큘러스를 이제 그 녹여내자인데 계산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뭐지? 그러면 뭔가 원활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막 어려운 글에 쓸 이제 그 용의가 안 돼가지고 참고로 아까 그 물리학에 대해서는 그 일반 물리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서 뭔가 감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발표를 들어도 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았어서 이것은 무슨 내공의 차이일까라고 잠깐 제, 자기감에 빠졌었습니다. 제가 너무 비약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말이 그냥 귀에 들렸다 약간 그 정도만. 근데 그 부분은 되게 신기했어요. 그, 그니까 그 전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하에 대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전기력인데 전하 입장에서는 자기력으로 작동한다. 반대였나요? 반대구나. 움직이는 입장에서 움직이는 입장에서 이 전기력이고, 네, 전기력인 거죠. 밖에서 봤을 때 네네네. 자기력인 거고. 네. 네. 그거는 되게 신기했는데 그 뒤에 일반적인 케이스로 계산해 주셨을 때는 저렇게 계산이 되는구나라는 거는
받아들이겠는데,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거는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그 일반적인 케이스가 그 장 변환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축전기 나오는 그 부분이 네, 네,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축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축전기 밖에 움직이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축전기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움직이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S 바라고 할게요. 아까처럼. 네, 그리고 원래 축전기가 정지한 걸 S라고 할게요. 네, 그럼 S 바 입장에서 보면 S가 왼쪽으로 간다고 칠게요. 그냥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면. 네, 네네네. 그러면 S 바 입장에서는 왜 그 상대론 하면 길이 수축이 있어요. 네, 막대가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수축이 돼요. 근데 움직이는 방향이 아닌 수직한 방향에서는 길이 수축이 없어요. 네, 그러면 측정기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걔도 그러면 길이 수축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 전하 밀도가 바뀌겠죠. 전하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사이에 그 축전기 판에 뭐 전하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S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축전기판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축전기판 안에 있는 전하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전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그러면 그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겼겠죠. 네네네네. 그러면 그 자기장이 똑같이 뭐 길이 수축이니 아니면 뭐 시간 지연이니 이런 효과 때문에 자기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대론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방향성이랄까? 그러니까 네. 뭐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는 어느 방향으로 일어난다. 약간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정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네. 이게 정량적인 계산으로 들어갔을 때는 약간, 음,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 어, 그냥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아, 네. 그거는 제가 설명이 미흡하여.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 나중에 저기 오늘 노트 올려주시면은 제가 네네. 한 번 더 보면서 아, 네. 조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그런 욕구가 항상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거는 왜 공식이 이렇게 돼요? 그냥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라는 설명은 뭔가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네네. 네. 그거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뭔가 좀 구조를 보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 저것도 해야 되거든요. 로렌츠 변환이 왜 그렇게 아, 되는지부터 해야 돼서, 그거는 뺐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로렌츠 변환으로부터, 그러니까 로렌츠 변화를 생각하면은 모두 다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일이 되나요? 왜냐면 네네. 아까 그 뭐, 속도가, 그러니까 속력이 어떻게 되니까, 보면 그 속력이 변환된 식이 어떻게 됐고, 뭐, 감마가 어떻게 됐고,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와였잖아요. 네. 근데 그 속력이 변환하는 건 안 했잖아요, 오늘. 속력이 왜 그렇게 변환이 되는지는 안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속력이 왜 그렇게 변환이 돼는 그 로렌츠 변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설명이 돼서 속력이 이렇게 변환이 되는 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앞부분을 안 했거든요,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걸 다 하면 뭐 역학도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면 거의 뭐 한 4시간 하겠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럼 거기는 좀 빼고 그 뒷부분 전자기학 부분만 조금 해볼까? 요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거라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와, 그거가 진짜 하면은 수업 1시간입니다. 저도 수업 1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랑 그 렌즈 변환하고 뭐 예제 풀고 하느라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물론 하면 좋긴 한데 약간 주어진 시간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오늘 보여주셨던 내용들은 약간 뭐랄까, 저로서는 그 뭔가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 손으로 직접 계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아, 약간 네네네. 그런 내용들이었어가지고 어, 레코드를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네, 오늘 그럼 발표 관련돼서, 잘 네, 들었습니다. 네네, 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관련돼서 뭐 로렌츠 변환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올려볼까요? 사실 어떻게 해주셔도 어, 저는 다 고맙기는 한데요. 아, 네네네. 혹시 추가를 해주시면 네, 당연히 더 고맙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럼 오늘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